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소비주 지수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날인데 CPI 리포트가 나온 날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MOM 변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음, 지금 한 0% 또는 이제 마이너스 0.1%가 MOM으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계속 이제 포지티브다가 이제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지금 마켓도 상당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1월 11월 10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이죠. 박스권, 지금 현재는 박스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을 오랫동안 유지할까? 아니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올라갈까?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투자를 뭐 할까? 이렇게 주식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물론 이제 저는 매년 이제 삼성 선물 캘린더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받긴 하는데, 올해는 못 받았어요. 올해 신청을 못 했어요. 그때 영국이랑 프랑스 가는 동안 신청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놓쳐가지고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받았는데 또 프린트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 선물을 다운 받으면 이렇게 좀 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위클리 옵션 만기랑 이렇게 좀 선물 관련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휴일들이랑 중요한 날들이 이제 많이 써 있기 때문에 FOMC 미팅이 언제고 이런 게 많이 써 있기 때문에 참고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만 아니고 휴일 같은 거는 이제 일본, 중국이랑 뭐 홍콩 이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호주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마켓들이 언제 열지 않은지 이런 거를 참고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 선물한테 뭐 이거는 홍보 아니니까 뭐 편하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이것도 지금은 구할 수 없지만 무료로 이제 PDF로 구할 수 있으니까, 네, 무료 버전을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하루하루씩 체킹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작년에도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CPI 지수가 나오는데, 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고, 마이너스가 안 나와도 또 좋은 게, 이제 스탁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CPI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 0.1 또는 이제 0,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0.1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0.1까지 나오면 스탁 마켓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현재 지금 뎁실링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뎁실링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또 이걸 늘려야 되는데, 충분하게 이제 본드마켓 뭐 시티 리포트가 나왔어요. 저도 유튜브 보다가 이거 좀 괜찮은 내용이다 해가지고 공유 드리는 건데, 시티 리포트에서 이제 뎁실링이 한 번 더 올려야 될 거다. 근데 올려야 되는데 본드마켓을 이제 바이어들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트레셔리가 이제 본드를 계속 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프린트아웃은 아니지만 하여튼 만들면. 근데 이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일본이랑 비슷하게 트레셔리가 와가지고, 그 페드가 와가지고, 트레셔리라고 해야 되나? 헷갈리네요. 트레셔리 와서 머니 프린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머니 프린팅을 하면 머니 프린팅을 해가지고 일드가 너무 높지 않게, 너무 빠른,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은 가는 거는 예의가 되고 있는데, 너무 빠른 리세션이 아니라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만약에 리세션이 오면 소프트 랜딩을 노려야 된다. 이제 너무 그 캐시를 시장에 넣어가지고 펌핑을 하지는 말고 좀 소프트하게, 마켓 컨디션이 좀 더 컴다운하게 해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퀀티티브 타이트닝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해가지고 에셋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미국의 그 펌핑한 그 퀀티티브, 그러니까 데트를 보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그 에셋을 보면 계속 에셋이라 됐더라 그러는데, 하여튼 에셋을 보면 좀 떨어졌어요. 최근에 보면 내야 되는 그 미국이 쓰는 돈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그 돈이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미래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추가적으로 다시 퀀티티브 이징을 시작해야 된다. QE를 시작해야 된다. QT를 계속하면 충분한 그 미국 자체의 부채를 내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많더라고요. 거기 시티 리포트를 보면.
그래서 저도 직접 안 읽어보고 유튜브를 저도 참고해가지고 보는 건데, 이건 해외 사이트, 해외 유튜버였어요. 그래서 해외 유튜버 제가 잘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늘 이제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사람들 채널에서 제가 다 이제 보는 거여가지고, 네. 하여간 이거는 이제 데스링 올리는 거는 뭐 한참 걸리겠죠. 지금 뭐 2분기는 분기 두 개는 한 6개월, 8개월 막 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슬링이랑 그 네트는 가려면 좀 오래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면 올해는 진짜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고민을 하다 보면 좀 뭘 투자해야 될까라는 종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볼 때는 그 막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빨간색, 초록색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섹터별로 보고 있어요. 어느 섹터가 좀 내 눈에 좀 계속 초록색을 보이나? 초록색이 이제 업이죠. 네. 한국은 빨간색이 업이죠. 빨간색이 업이고 파란색이 다운인데, 해외에서는 초록색이 업이고 빨간색이 다운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목들이 초록색인가 이제 보고 있는데, 캐터필러가 52주 하이를 찍었더라고요. 캐터필러가 이제 존 디어랑 비슷하게 AI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파밍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는 그 기계 머시너리 쪽, 이제 소프트웨어도 가고 있는 머시너리 쪽을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런 중장기 업체들도,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좀 올라오고 있고, 다른 테크주도 보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한 번에 안 오르고 좀 천천히 오르고 있고, 중국도 저번에 제가 이제 월 초에 찍었을 때 중국을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했는데, 중국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미 알리바바를 보면 어제 봤을 때 한 100불 이상으로 올라왔고, 제가 한 120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00불 이상 올라오고 있고, 그게 한 50%? 50%인가 100%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 전에 저점 대비해서, 최근 저점 대비해서. 토토도 헬로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추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매크로적으로 봐야 되나, 마이크로적으로 봐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테크니컬로 가야 되나. 하지만 일단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FOMC 그 사이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을까를 좀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가 저쪽이었구나. 네. 그래서 현재는 뭐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아직 투자 방향성을 바꾸지 않고 현재는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1년 동안 홀딩을 충분히 해봤고, 그래서 홀딩하는 거랑 안 좋은 마켓이 된다는 얘기가 될 때 홀딩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것도 이제 좋은 마켓 컨디션에서 타이트닝을 할 때 너무 내가 좀 방치했다, 이런 교훈도 많이 받고, 다만 이제 많이 바뀌는 현재 상황이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섣불리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섣불리는 움직이고 싶지 않고, 좀 더 이제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많고, 이제 종목별도 많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 종목을, 제가 이제 투자하는 성향이 많은 종목을 투자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랑 뭐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도입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 한 6개월 간격으로는 웬만하면, 3개월 간격으로 웬만하면 똑같은 종목을 보면서 그 종목의 폭도 한 많아도 100개? 많아도 100개를 보고, 그 사이에서 한 2, 30개를 그 뉴스를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를 긴밀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투자하는 종목 수랑 비슷해요. 종목을 한 6개, 8개 투자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나머지 한 15개로 넘어가면 이제 좀 덜 보게 되더라고요. 뭐가 일어나던. 그래서 이제 내 성향에 맞게 한 6, 8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섹션을 나눌 때는. 그래서 뭐 럼프로 넣기도 하긴 하는데, 한 3, 4종목으로도 운영을 해봤는데, 3, 4종목은 오히려 너무 적어요. 그래서 3, 4종목은 어떻게 말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 개인적인 실력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세대 종목보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1을 넣는 것보다 탑 2를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1등, 3등을 데려와가지고 종목에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는 종목에서 어, 그 종목이랑 또 유사한 종목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걸 하나 또 데려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방향성은 중국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어요. 중국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좀 많은 뉴스들이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많이 터지지 않았나 그래서 중국에 있는 종목을 뺀 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종목을 넣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빼가지고 이제 다시 올해는 이제 짤짤이치기 코가 많이 막혀 있네요. 하여튼 올해는 짤짤이치기를 이제 노리고 있으니까 좀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생각이니까 음, 종목들을 어떻게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있지만 지금 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지고 싶지 않거든요. 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은 포지티브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네거티브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확신이 40%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30%도 없어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근데 근데 이제 좀 보다가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맞던 틀리던 한 그래도 60% 정도 오면 그때 완전한 그래도 저는 한 7, 80%의 확신을 원하는데 물론 그게 맞진 않지만 그 정도의 확신을 원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한 60%만 오면 올해는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오늘은 CPI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CPI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좀 놀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몇 달 만에 마이너스 계속 이제 플러스 나오고 있다가 그래서 올해를 좀 루킹 어헤드 할 때 그래도 주식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올해 상반기가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다가 점점 더 이제 하반기가 좋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상반기는 좀 저조하고 아직도 떨어질 게 많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의 근거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는 마인셋으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투자하고 투자 뉴스 챙겨보고 투자할 때 뭐 지표 보고 어떤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거를 많이 하다가 2020년에서 2021년까지 하다가 2022년은 많이 쉬었죠. 많이 쉬면서 막 투자할 때 어떤 게 올라가는지 어떤 종목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네거티브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마크로 컨디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리고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뭐 CPI랑 그리고 PCI랑 그리고 또 임프로먼트 데이터랑 그리고 또 FOMC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냥 보면서 한번 이제 눈에 그 지표가 와도 그냥 보고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그런 거를 방치해 두면 상당히 나도 좋지 않고 그리고 어 미래 계속 이제 루킹 어헤드를 할 때 내 인생적으로 이제 내 인생을 계속 루킹 어헤드 하면서 계속 투자 이 기간을 늘려나가는 시간을 가질수록 이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이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주식을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어떻게 주식에 참여를 할 건가 어떻게 내가 정보를 접할 건가 어떤 시간에 접할 거고 어떻게 이제 또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삶을 들어가면 그 삶에 대해서 좀 체계성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는 뭘 하고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 밥을 주고 이 시간에는 운동을 가고 이 시간에는 샤워를 하고 이 시간에는 뭐 어디에서 샤워를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제 지정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시간에는 이날 이 시간에는 PT 가는 시간이고 이날에는 뭐 와이프랑 밥을 먹는 시간이고 그런 거를 이제 와이프랑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다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투자하면서 본인의 그 일상에 대한 그 조율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저희가 초보들이고 그리고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도 이걸 시청하실 거니까 없으신 분들도 시청하셨대요. 근데 이제 인생의
인생에 계속 뭔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새로운 것도 일어나고 오늘도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뭐 저 그 빌딩에 뭐 SKT를 뭐 U 플러스 쓰고 있었는데 SKT를 뭐 바꾸면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한 서너 시간 동안 있더라고요. 두세 시간. 나는 한 30분 있다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여기에서 다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교체 작업도 오래 걸리고 늘 어노멀리가 존재하잖아요. 저희 인생은 이게 딱 컨스턴트, 그러니까 픽스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점을 어떻게 더 나아가면서 조율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랑 조율하고, 자는 시간을 어떻게 좀 더 정할 거고, 같이 뭐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을 어떻게 조율할 거고, 같이,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점점 더 나아가면서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까.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까 했는데 저는 투자를 계속 하고 싶고 그것도 해외 투자고 그리고 미국 투자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는 시간에 장들이 많이 돌아갈 건데 그거를 어떻게 좀 최적화를 할 건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늘 있었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는 끝나지 않겠지만 어, 고양이가 그래서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이제 고양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져오게 저 여동생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데려왔는데 버려놔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는데 이게 사무실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집이었으면 이제 절대 못 키우는데 그래도 사무실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키우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래서 코 맹맹하고 막 그 알러지 일어나고 막 난리 아니에요. 지금 고양이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얘를 키우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러지 약도 먹고 막 이러면서 할 수 없이 그런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씩씩하면서 애가 잘 자라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얘를 키우고 체계적으로 얘가 좀 좋아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만들어주고 이런 그런 사이클을 주식에도 결국에는 반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지금은 뭐 제가 아침에도 이제 낮에도 뭐 이런 근무 같은 걸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래를 갈수록 어떻게 더 하면 잘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네, 계속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갖는 게 좋을 거. 어, 네, 잠깐 와이프가 와가지고 영상을 포즈했는데 놀러 왔어요. 오픈한 사무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추가할 부분은 없고 이제 계속 더 성숙하고 더 성실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해외 투자할 때 시간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조율이랑 하는 거를 계속 더 효율적으로 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더 될지 계속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계속 저희 초보 투자자 채널 계속 나아갔으면 해요. 그래서 뭐 댓글이나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투자할 때 힘든 그런 내용들이랑 얘기들 있으면 채널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 네, 저희 열심히 투자하고 저한테도 투자에 도움될 만한 멘트 많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음, 네, 그런 부분들에 많이 모자라니까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